제 팬클럽이 시나리오 작가 팬클럽이 최초로 결성이 돼가지고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 이후로 각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건조 특보. 요즘 대세죠. 장항준 감독론. 장항준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영화만 털다가 오늘은 장항준 감독님을 탈탈 털어보고자 연락을 드렸어요. 그동안 최근에는 예능에 많이 나와가지고 카메라에 많이 섰었는데 이렇게 감독으로 쓴 거는 정말 얼마만인지 네, 감독으로 얼마만인지 앉으셨어요. 모르겠네요. 감독 장항준의 세계를 이렇게 깊숙이. 아 이게 세 개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세 개씩이나 뭐 저는 약간 이게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이 세 개면 저는 약간 읍면 동급이에요. 에리어로 치면 그 정도 급이라서 세 개.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쉬는 날이 있으시긴 하세요? 아 지난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쉬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이게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근데 저는 네. 너무 이렇게 예능 틀 때마다 계속 나오시잖아요 요즘.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김은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버실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김은희 씨하고 옛날에는 제가 돈 관리를 제가 했어요. 돈 관리를 막 하다가 이게 세무사가 어느 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부터 통장에서 돈을 섞으면 문제가 된다. 액수가 커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각자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때 자각했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다 저것도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통장이 나뉘고 보니 그렇죠. 조금씩 모아야겠구나. 저는 요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신기하고도 되게 놀라운 게 사실 중년 남자 감독이 귀여운 항준이 이런 식의 별명으로 불리는 걸 저는 처음이에요. 장항준 매니아거든요. 저는 진짜 진짜 매니아. 시네마운틴을 장난 아니에요. 같은 걸 2번씩 듣고요. 특히나 저는 언제 네. 이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됐냐면 왕가희 감독 얘기를 하면서 왕가희 감독의 스승인 담가명 감독 얘기를 하시는데 담가명, 예. 근데 거기서 담가명 감독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신 노래를 부르셨어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가며 준비 많이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뭐 설거지를 하다가도 초록빛 바닷물 계속 그 머리에서 안 떠나가지고 근데 이게 잊혀지진 않아요. 담가명이 잊혀지진 않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네, 오늘은 진짜 본분으로 빨리 들어가야겠죠. 감독 장항준. 네. 근데 감독 장항준 이전에 저는 이제 그 작가 장항준을 먼저 언급하고 가야겠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연출부부터 비상구가 없다라는 네. 김영빈 감독님 연출부로 그게 끝나고 SBS 예능국에 여의도에 이제 그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예능국 FD로 네. 갔다가 거기서 작가가 됐다가 뭐 그렇게 거기서 라디오도 쓰고 막 그랬죠. 박봉공 가출 사건. 네, 1996년 작품이죠. 감독님 그때 연출을 안 하시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신 작품으로. 제가 그거 시나리오 1년을 넘게 고쳐가지고 버전이 여러 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썼던 건 시작은 뭐였냐면 라지에타에서 그 옛날 초등학교 교실에 라지에타라고 있었잖아요. 히터 이렇게 트는 거 땡땡땡땡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관을 쭉 따라가 보면 한 4km 정도 떨어지는 데서 매몰된 현장에서 그 공사장 인부가 매몰된 채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데서 이제 원래 영화가 시작하는 그 오프닝도 있었고 그런데 정확히 오프닝이 뭘로 결정이 돼서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고생한 것만 기억나고 그걸 보고 까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각본상 다른 영화상까지 다 합해서 최연소 노미네이트였어요. 당시에 이게 이제 문제는 탔어야 역사가 되는데 안 타서 야사가 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진짜 그 감독님의 그런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팬클럽까지 결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또 호응이 있었죠, 작가로서. 지금 네. 그 시청자분들은 뻥 치고 있는 생각하시겠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고 이건 이제 뭐 박찬욱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장항준 얘기고 제 팬클럽이 시나리오 작가 팬클럽이 최초로 네. 결성이 돼가지고 진짜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다음에서 1000명이 넘었어요 회원이. 진짜 많네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듬해 생일날 대학로에서 팬미팅을 제 생일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 이후로 각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박봉건 가출 사건은 그 부산국제영화제 1회 때 아 맞아요. 그때 거기 학생이었죠 그때. 아 극장 가서 이제 봤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꿈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장항준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젊은 작가가 이런 걸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아 장항준 누구지? 아 우리도 좀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꿈도 꿨었고 아, 소름이 돋네요. 아, 나 기분이 좋아. 소름이 돋네. 원래는 이게 영화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 분당에 주부들이 많이 가출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면 무슨 기사가 났었나 봐. 그때 당시에. 분당에 주부들이 많이 가출을 한대. 그래서 그 주부들을 한번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다시 가정이 봉합되는 얘기를 좀 시나리오 써봐라. 그래서 원래는- 만나서 이제 네네. 주부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봉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오죽하면 나갔겠는가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꿈을 찾아서 나간 여자를 남편이 고용을 하고 폭력적인 남편이 고용을 하고 이 고용한 사람과 이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한국 영화.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반영된 그런 작품이죠. 완성됐으면. 어떤 네. 글쎄요, 뭐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생각해보면 페미니즘이 아닌데 그때 생각해보면 괜히 엄마가 맞고 제사 때 보면 작은 아버지들하고 아버지 꼴보기 싫고 작은 엄마들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왜 그 골방에 있잖아요. 부엌방 옆에 조그만 데 앉아가지고 남편 흉 보고 발 만지면서 막 이런 데가 난 그런 데가 편하니까 거기 앉아서 같이 얘기 듣고 그게 사실 그 저희 세대 페미니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막 나오면서 모두가 세상에 잠들어 있어요. 남녀 주인공만 잠 못 든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기와지붕 위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이걸 썼어요. 지금이야 한국 영화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고양이가 한 줄이 써져 있으면 제작부들이 나가서 고양이를 잡아와야 돼요. 아 맞아. 그때 잠자리치라고 들고 박스를 들고 잡았어. 한 3일 동안 그 박스 쪽 군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주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촬영 나갈 때까지. 길고양이. 그 고양이가 박스를 열었는데 탈출한 거예요. 문 닫아! 이러면 그 수의사분을 모셔가지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뭐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걸 했는데 그게 됐겠어요? 누가 봐도 고양이는 실신에 있어. 자고 그때 뭐 CG가 있나 뭐가 있나. 고양이 실신에 있어요. 그래서 참 저게 내 생각만큼 되지 않는구나. 저는 역시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하면 2002년도에 개봉했던 라이터를 켜라. 이 영화 진짜 재밌었겠어요. 부산행의 원조죠. 부산행과 다이아드를 절묘하게 섞은. 네. 저도 부산으로 오늘 가는 알았네요. 저렇게 절묘하게.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왜 첫 번째 연출 데뷔작에서 왜 박정우 작가라는 다른 작가의 네. 글을 가지고 연출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감독하겠다 그러고 계속 시나리오 썼어요. 첫 번째로 쓴 게 그 불타는 우리집. 완전히 콩가루 집이 나중에 이제 불이 타면서 끝나요. 정말 집이 불이 타면서. 최민식 씨가 하시려고 해서 몇 번 만났어요. 이렇게 최민식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불타는 계셨어요. 우리 집을? 불타는 우리 네. 집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딴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신대요. 장항준 하면 그거지. 뭐 그런데요. 만들어지지 않은 걸작이다. 그러면 했어야죠. 아니, 농담이고 형님. 최민식 씨가 마지막에 튼 작품이 바로 파이란이에요. 너무 파이란 잘하셨죠. 너무 파이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작품학을 좀 준비하다가 엎어지고 또 한 작품을 또 썼는데 또 엎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지쳤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지치고 막 이러던 터에 이건수 PD라는 분이 책을 갖고 오셔. 이거 박정우란 작가 알지? 알지 그 쌈마이. 이거 정호가 쓴 건데 네가 잘 고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를 봤어요. 이게 확실히 박정우 극본은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너무 잘 넘어가. 이야기가 이 주인공이 가는 길들이 예측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3자가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해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극 전개가 예측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러니까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지만 다 고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 나름 자존심이었어요. 그 시나리오 작가로서 자존심. 그래가지고 나는 시나리오를 좀 많이 고쳤으면 좋겠다. 박정우 작가가 또 영화는 감독 거다.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감독님 마음대로야. 근데 내 손을 거쳐서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신경전을 하고 박정우 작가는 어디 여관을 잡아가지고 시나리오 쓰러 가고 저는 또 따로 제 버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나리오를 놓고 따로 들어간 거예요. 두 개의 버전이 나오고 두 개 이제 버전이 이제 진짜 빅매치네요. 빅매치요. 네. 빅매치인데 시네마 서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믿음이 갑니까? 누가 믿음이 갑니까? 박정우 작가가 훨씬 더 믿음이 가서 이관수 PD가 항준아 너 뜻도 잘 알겠는데 입봉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정우한테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를 해. 그럼 정우가 고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면서 많이 고쳤어요. 야매로 그런 것 박정우 같아요. 안 볼 때.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웰메이드 시대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코미디 영화가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많이 사라졌어요 코미디 영화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피로감을 쉽게 만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갑자기 음식도 회오리 감자 괜찮아. 그러면 회오리 감자. 야 인형 뽑기 봐. 한국이 좀 맞아요. 확실히 옛날보다 사이클도 훨씬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코미디가 한 7, 8년 정도 전성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이면 진짜 한 2년이면 끝나는 전성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소비됐던 것 같아요. 네. 장르적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 가운데 코미디도 주 장르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면 아마 오래 갔을 텐데 코미디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제작사에서 야, 돈 되는 코미디 영화로 데뷔해. 그리고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많은 영화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감독님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 낮은 코미디들이 양산됐고 네. 그것들이 대중들한테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게 아닌가.